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하락하며 10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습니다. 정유화학업계가 계속되는 경기 위축과 코로나19로 인한 연이은 악재, 사업 중단 등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는데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 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내년 금값이 온수당 $2,000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내리며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작년 6월 첫째 주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당초 업계에선 서울 집값이 보합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는데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 하락세가 확산하며 결국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한 겁니다. 부동산 114 관계자는 강남 3구 아파트값이 3주째 일제히 하락하며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꺾였다면서 1216 대책 이후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불거진 매수자 관망이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확대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선 강남권 집값 하락세가 장기화될 경우 강북과 수도권 지역 집값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유화학업계가 계속되는 경기 위축에 최근 코로나19까지 연이은 악재의 사업 중단 등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가 직접적 원인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조 조정은 가속화될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악재를 맞닥뜨린 정유화학업계가 사업 중단과 희망퇴직 등 구조 조정에 나섰습니다. 경기 위축이 오래 지속돼 단행하는 조치로 업계는 코로나19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구조조정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SK종합화학은 오는 12월 SK 울산 콤플렉스에 있는 나프타 분해 공정을 48년 만에 가동을 중단하고 올 2분기 안에 합성 고무 제종 공정의 가동도 중단합니다. 중국의 저가 공세를 이기지 못한 국내 태양광 소재 업체들은 사업을 끝내 중단하고 고부가 제품 확대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OCI는 올해 초 군산 공장에 태양광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고 고부가 제품인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폴리실리콘 사업에서 철수했으며 친환경 가소재, 수첨수지 등 고부가 제품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유업계도 장기 불황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쳐 수요가 줄고 국제 유가마저 폭락하자 생산량 감산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SK에너지는 이달부터 가동률을 기존 100%에서 10에서 15%로 낮췄고 현대오일뱅크도 가동률을 약 90%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아직 공장을 가동 중인 GS칼텍스와 S오일도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가동률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연이은 악재에 희망퇴직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OCI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고 S오일도 희망퇴직을 추진 중입니다. 코로나19와 유가 충격 등 악재에 악재가 겹친 올 1분기. 업계에서는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것이란 암울한 전망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여파로 현대자동차의 한국과 중국 공장을 제외한 모든 공장이 올스톱됐습니다. 현대차는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4월 3일까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공장 가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은 연간 23만 대 규모로 현재 전략형 모델 솔라리스와 소형 SUV 크레타, 기아차 리오 등을 생산합니다. 연간 20만 대를 생산하는 터키 이즈미트 공장도 오늘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당초 4월부터 휴업할 예정이었는데 터키의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앞당긴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번 공장 가동 중단으로 현대기아차의 해외 공장 가운데 아직 가동 중단을 결정하지 않은 곳은 중국을 제외하고 기아차 멕시코 공장만 남게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비 심리도 얼어붙었습니다. 금융위기 때 수준이라는데요. 경제와 가계 재정 상황, 일자리는 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도 비관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한 달 전보다 18.5포인트 급락한 78.4로 집계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컸던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폭 역시 소비 심리를 매달 조사하기 시작한 2008년 7월 이후 최대입니다. 한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영향에 경기와 가계의 재정 상황 관련 지수가 모두 악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들은 현재 경기 상황과 향후 경기 전망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경기 판단 CSI는 28포인트 하락해 2009년 3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향후 경기 전망 CSI도 14포인트 내려 2008년 12월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그 외 생활 형편, 가계 수입, 소비 지출 모두 전망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앞으로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전과 같은 1.7%입니다. 수치는 변함없지만 앞으로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에 빠진다고 본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4.2%로 이들의 비중은 한은이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투자처는 바로 최후의 통화로 꼽히는 금입니다. 금값도 한때 코로나19 충격에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금거래소. 코로나19에 거래소를 찾는 발길은 줄었지만 금 시세를 묻는 사람들의 전화는 늘고 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이제 생활비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되는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금값이 올라 있으니까 차익 실현 목적으로 금을 되파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 경제가 흔들리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누적 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00여 건 늘어난 반면 매입은 17,000건 넘게 급증했습니다. 자산시장 불확실성에 달러 등 현금을 찾는 수요가 늘면서 금값도 한때 주춤했지만 장기적으로 상승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풀고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들이면 금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미국의 국채금리나 아니면 달러 가치랑 역외상관계를 보이는 게 정상인데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유지되는 한 2021년까지 온스당 2,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현재 온스당 1,600달러대에 형성된 금값이 앞으로 1년간 1,8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예, 금요일입니다. 금 이야기 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이 장기적으로 1,800달러 또 2,000달러까지 오를 것이란 전망은 조금 전에 살펴봤죠. 자, 그렇다면 실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데 금융팀의 유민호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금요일이어서 금 이야기 해본다는 그 멘트를 좀 멘트를 주셨는데 예, 좋았습니다. 네. 직관적인 방법은 금은방에 가서 딱 보이는 금을 사면 되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금 투자법은 이 예. 실물을 금은방이나 금거래소를 찾아서 구매한 뒤 직접 집에다 보관하는 겁니다. 이 백화점이나 홈쇼핑에서도 이렇게 팔고 또 인터넷 쇼핑몰이나 우체국처럼 또 온라인 주문도 역시 가능한데요. 예. 이 앞선 리포트에 제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게 500g짜리 골드바였습니다. 이 휴대전화 정도 크기인데 상당히 묵직했고 이게 요즘 시세로 치면 한 3,6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 웬만한 국산 중형차 한 대 값입니다. 이 수천만 원대의 금을 이 집에다 쟁여놓으면 좀 부담이 있을 것 같고 또 살 때마다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기 때문에 금액이 커지면 덩달아 세금 부담도 커지는 구조입니다. 골드바 몇 개 집에 있으면 집값보다 비싸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셈이죠. 예, 예. 그런 셈이네요.
금값 기사 보면 KRX 금시장 시세가 나오잖아요. 어떤 곳이고 이곳에서 그럼 금을 살 수 있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네, KRX 금시장은 이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 시장입니다. 이 정부의 금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14년 설립됐습니다. 10대 증권사 HTS 등을 통해 이 고시된 시장 가격에 따라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방식인데요. 이 주식 계좌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 거래 계좌가 필요합니다. 이 주식 거래 계좌가 있어도 증권사에다가 이 금 거래 계좌 개설을 따로 요청해야 하는데 상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1kg 골드바와 100g 미니 골드바가 있습니다. 이 모두 거래 단위는 1g이고 이 현재 시세로 치면 이 1g당 6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계좌가 있으신 분들도 또다시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세금 문제가 지금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KRX 금시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한다는 건데요. 이 당연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이 참고로 뒤에서 설명드린 골드뱅킹이나 이 금펀드의 매매 차익은 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고 이 차익의 15.4%를 원천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좀 세금 혜택이 KRX에서 사는 게 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실물로 금을 인출할 때는 상품에 따라서 이 1kg이나 100g 단위로 뺄 수가 있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 10%와 이 실물 인출 수수료 2만 원을 따로 부과됩니다. 이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라면 이 실물 인출을 하지 않는 것을 좀 추천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증서로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것을 진짜 금으로 손에 쥐고 싶다 할 때는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손에 쥘 필요가 없다면 안 빼는 거를 추천을 해주셨고요. 일단 신뢰가 갑니다. 국가 공인이어서. 그리고 카드사에서도 요즘에 KRX 금시장 관련 서비스 내놨다면서요. 네, 마침 어제 BC카드가 어제 간편 결제 앱 이 페이북에서 금을 살 수 있는 서비스를 좀 내놨는데 이 KRX 금 간편 투자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이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앱을 켠 다음에 이 신한 금융투자에서 판매 중인 금 상품을 단위별로 살 수가 있는데요. 이 BC카드 관계자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현물을 빠르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기획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와의 제휴를 통해 기존의 복잡한 과정 대신 페이북에서 몇 번의 터치만으로 빠르고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또 적금처럼 매달 일정 수량의 금을 자동으로 구매해주는 정기 투자 서비스도 BC카드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KRX 금시장까지 저희가 지금 쭉 짚어드렸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그래도 익숙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금펀드 골드뱅킹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골드뱅킹 금통장은 이 시중은행 세 곳에서 이제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이 통장에 돈을 넣으면 입금액만큼 이 국제 금시세와 이 환율 등을 고려해서 금 무게로 환산돼 적립되는 그런 통장입니다. 이 돈을 찾을 땐 금시세에 해당하는 현금이나 이 금 실물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중도 해지 수수료나 이 환매 수수료가 없다는 게 좀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금펀드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인데 이 주로 금강 사업 등에 직접 투자해서 이 수익금을 배분하는 방식이 있고 이 금 관련 해외 기업 주식에 투자하는 이 해외 주식형 상품도 있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금 선물 가격을 따라가는 이 상장지수 펀드 ETF도 좀 다양하게 좀 출시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KRX 금시장과 달리 이 차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해야 된다는 게 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금 상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금 부분을 고려하느냐, 실물이냐 여러 가지를 따져가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타이밍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네,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좀 투자의 기본 정석이죠. 근데 지금 코로나19에 금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게 고점이면 좀 어떡하냐 이런 분들 좀 걱정이 좀 많으신데 이 전문가들은 이 주요국 정부의 정부와 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좀 보고 금값 고점 신호를 좀 감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특히 통화정책 완화 기조가 언제 끝날 것이냐가 사실상은 금 가격의 고점 논란이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QE를 이제는 중단하겠어라고 하는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금 가격의 강세 아니면 고점 논란은 일어나기는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불안감에 금을 마구 사들이는 것보다는 이 자산의 10에서 20%를 분배해서 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했습니다. 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라는 이야기 마지막까지 들어봤고요. 본인에게 맞는 투자법을 잘 선택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팀 유민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한국은행의 최초 양적 완화 단행 등 정책 당국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증시가 단숨에 1,700선까지 회복했습니다. 달러와 유가 변동성도 줄어들며 지난주와는 증시 흐름이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9.68% 상승한 1,717.73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고 코스닥은 11.78%가 오르며 522.8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 또다시 지수 급등에 따른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이번 주 역시 시장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주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환율은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한미 양국 통화수화프 체결에 따른 외환 시장의 안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1,300원에 육박했던 원달러 환율은 1,210원 60전에 마감했습니다. 거래소는 기관과 외국인이 359억 원, 1조 6,413억 원씩 순매도했지만 개인이 1조 7,756억 원을 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1,142억 원, 3,324억 원을 매도했지만 개인이 4,41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7천억 달러의 양적 완화 규모를 무제한으로 늘리며 경기 부양 의지를 확고히 했고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는 2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슈퍼 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한국은행도 시장 유동성 불안 해소와 100조 원 이상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환매 조건부 채권 무제한 매입과 공개 시장 운영 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을 확대키로 했습니다. 한국판 양적 완화로 시중의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불안을 잠재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와 셧다운 우려 등으로 연일 신저가를 기록하며 폭락했던 시총 상위 대형주들의 상승이 특히 이번 주엔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LG화학, SK이노베이션, LG이노텍 등 대형주의 급등이 돋보였습니다. 급등장에서 더욱 돋보인 종목들은 코로나19 진단시약 관련 종목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단시약 지원 요청 소식과 세계적인 수요 증가에 따른 수출 소식이 전해지며 관련주의 무더기 급등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시제는 70.44%가 상승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주요국 글로벌 정책 공조와 한은의 양적 완화 최초 단행 등으로 주식시장이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 단기 변동성에 대비하며 다음 주 발표될 미국의 경제 지표와 코로나19 확진 추이에 집중하자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특히 이탈리아와 미국, 중남미 국가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 등이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다음 주부터 주요 사업장을 돌며 경영 현황 점검과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섭니다. 질병으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 그동안 재계 총수들의 현장 경영도 주춤한 상황이었는데요. 예상보다 사태가 길어지면서 적극적 상황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현장 경영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오늘 오전 열린 주주총회에서 서면 인사말을 통해 모든 어려움에도 기회가 있기에 LG는 슬기롭게 대처하며 위기 이후의 성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심각한 상황에 접어들면서 인도에 이어 미국에서도 핵심 계열사인 LG전자의 생산 공장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지는 등 생산 차질 규모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구 회장은 코로나19와 관련한 계열사별 사업장 가동 현황을 매일 챙겨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글로벌 판매 감소 및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주요 사업 부문에 대한 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략 마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구 회장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와 성장 동력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기업 가치를 높이겠다며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면서 흔들림 없이 고객 가치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멈춤 없는 도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사업에도 고삐를 당겼습니다. LG전자는 어제 열린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목적 사항에 통신 판매 및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가 판매하는 가전제품과 함께 사용하는 식품이나 세제 등을 스마트폰 LG 싱큐 앱을 통해 판매하거나 중개하는 형태의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 LG전자 세탁기에 탑재된 AI가 세제량을 파악하고 모두 소진됐다면 싱큐 앱을 통해 세제를 자동 주문하는 식입니다. 이처럼 LG전자는 세탁기와 세제, 에어컨과 필터, 광파 오븐과 간편식 등 연계 판매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한진그룹의 경영권을 둘러싼 남매의 난이 조원태 회장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한진칼은 오늘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사회 및 사내이사 선임, 정관 일부 변경 등의 29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최대 관심 사안이었던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안은 표결 결과 찬성 56.67%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한진칼 이사회가 추천한 하은용 한진칼 부사장도 사내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이 중 사회이사 선임의 건은 조원태 회장 측이 추천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박영석 서강대 교수, 임춘수 마이다스피 대표, 최윤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동명 법무법인 처음 대표 변호사 등 5인이 모두 과반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신규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반면 3자 연합이 추천한 사회이사 후보 4명 선임권은 모두 부결됐습니다. 한편 이날 오전 9시로 예정됐던 주총은 주주간 위임장 확인 문제로 약 3시간 연기돼 12시 5분에 개회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상반기 신입 공채에서 그동안 공채 때마다 가장 많은 직원을 채용해온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 메모리 사업부에서만 1,300여 명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 원서 접수를 하고 오는 5월 삼성 직무 접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3년 동안 180조 원 신규 투자와 4만 명 직접 채용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18년과 지난해 삼성은 각각 만여 명을 신규 채용했습니다. 최근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코로나19 여파에도 채용과 투자 규모를 줄이지 않겠다며 2년 전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와 코로나19 악재가 겹치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 매매 시장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반면 청약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에도 지난해보다 1순위 경쟁률이 높아지는 등 인기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의 상반된 분위기가 더 짙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KB부동산 리브원이 조사한 서울 아파트 매수 우위 지수는 81.1을 기록했습니다. 이 지수는 100 미만으로 내려가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특히 강남 지역은 지난주 82.8에서 73.1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대출 규제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기 불확실성으로 매매를 미루고 관망세로 돌아선 수요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 위축은 주로 고가 주택이 많은 강남 지역에서 촉발되겠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풍선 효과로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는 비규제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어붙은 매매 시장과는 반대로 청약 시장은 여러 악재에도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2월에서 3월 사이 1순위 청약자 수는 지난해보다 163%가량 늘었습니다. 1순위 청약 경쟁률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매 시장과 청약 시장의 온도차는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른바 로또 청약을 노리는 수요자들은 계속해서 청약 시장의 문을 두드릴 거란 얘기입니다. 신규 분양시장은 분양가 통제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견고한 청약 수요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선도를 위해 2조 4천억 원을 투자한 합작법인 설립을 마무리했습니다. 현대차그룹과 앱티브는 오늘 양측이 동일하게 50% 지분을 투자하는 자율주행 전문 합작법인 설립 절차를 공식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번 합작법인으로 더욱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경제성을 갖춘 모빌리티를 제공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설계와 개발, 제조 역량과 앱티브의 자율주행 솔루션을 융합해 레벨 4와 5 수준의 자율주행 플랫폼을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합작법인의 본사는 미국 보스턴에 두며 미국과 아시아 전역에 기술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사명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가 불안할수록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유럽 최고의 석학 자크 아탈리가 오는 4월 28일 서울경제TV가 코로나 사태를 맞아 새롭게 시도하는 사이버 온라인 포럼인 수축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에서 그 실마리를 제시합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유럽 최고 석학으로 불리는 자크 아탈리. 그가 다음 달 28일 서울경제TV가 주최하는 수축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에서
어떤 통찰과 해안을 제시할지를 놓고 국내 기업인과 독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와 함께하는 전염병, 변화, 그리고 미래경제 세션에서 아탈리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을 이기는 인사이트와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합니다. 또 질의응답 세션을 통해 국내 기업인, 경영자, 독자들과 실시간 소통을 할 예정입니다. 아탈리는 정치, 경제, 문화, 역사를 아우르는 지식과 통찰력을 통해 사회 변화를 예리하게 전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아탈리를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지식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확실성이 커진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중 한 명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는 50여 권의 책을 쓴 저술가이기도 한데 22년 전 집필한 21세기 사전이라는 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사태와 비슷한 전염병을 예측해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밖에 잘 알려진 저서로는 세계는 누가 지배할 것인가, 미래 대예측, 미래의 물결 등이 있습니다. 아탈리는 프랑스 21대, 23대 대통령 밑에서 경제 고문, 성장 촉진 위원장, 특별 보좌관 등을 맡았었고 이후에는 유럽 부흥개발은행을 설립해 총재에 오른 경험도 있습니다. 학계와 정계, 국제기구를 넘나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크 아탈리의 지혜는 수축 경제를 이기는 신수익 모델 포럼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 참가 희망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